출혈량이 많아도 아기는 안전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초음파를 보고 중요한 거는 아기 심장박동수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기집에 딱 착상이 됐을 때 아기집하고 자궁 사이에 피가 얼마나 고였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1분기에 유산이 되는 거는 사실 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건강한 정자랑 건강한 난자가 만나지 못해서 뭔가 유전자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초반 태교 여행 진짜 안 좋습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해야 돼.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 부인과 메인 병원이어서 산모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산모라고 딱 뜨면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이제 임신 중 출혈이 있거나 성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오시는데,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임신 중 출혈로 오시는데요. 갑자기 막 유산될 것 같고 출혈이 생기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생각보다 자궁 안에 고이는 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이는 피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착상혈이 있을 수도 있고, 의외로 출혈량이 많아도 아기는 안전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초음파를 보고 중요한 거는 아기 심장박동수가 중요해요. 심장이 올바르게 예쁘게 빠른 속도로 잘 뛰고 있는가. 아기 심박동은 성인하고 다르거든요. 130회 이상을 넘어야 돼요. 빠르면 170회 이상까지도. 그렇게 액티브하게 뛰고 있는지가 우선 중요하고, 애가 섬액으로 가고 있으면은 조금 안 좋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기집 위치, 딱 그 자궁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아기집에 딱 착상이 됐을 때 아기집하고 자궁 사이에 피가 얼마나 고였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아기집이 자라면서 고인 피는 많이 흡수가 되고요. 출혈이 있다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겁내실 필요 없고, 의외로 이제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질기고도 위대합니다. 유산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히 12주 지나시면 무조건 안심하셔도 돼요. 거의. 이제 보통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유산을 몇 번 하신 분들은 몇 주 차에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냐 여쭤보시는데, 저는 12주 이상 되면 말씀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긴 애기면은 1분기에 유산이 되는 거는 사실 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건강한 정자랑 건강한 난자가 만나지 못해서 뭔가 유전자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유산이 되는 분들은 이제 막 유전자 검사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건강한 난자랑 건강한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40주까지 버틸 힘이 없을 때 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자나 난자는 많이들 건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피나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 잘 자라납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막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그게 사실 제일 더 무서운 거라고 보거든요. 스스로를 막 공포에 몰아넣는 게. 그러니까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셔서 그냥 확인을 하세요.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아기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드리면 그때 막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20주가 넘어서 출혈이 생기거나 복통이 생기면 그때는 이렇게 가까운 산부인과에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NST라고 조기 진통을 감별할 수 있는 분만실급을 가셔야 돼요. 그때는 출혈이 있는 게 조산기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고인피가 나오는 건지, 아기가 건강한지 여부 등을 다 보기 위해서는 꼭 자궁 수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NST라는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부인과 오피스 병원은 그런 걸 구비해 두고 있지 않거든요. 분만실급에 가셔가지고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20주가 넘은 복통 산모들은 반드시 분만실로 가실 것, 그게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그거 자궁무력증 있는 분들도 큰 병원으로 꼭 가셔야 돼요. 자궁 경부 길이가 짧다라고 들으신 분들은 출혈 있거나 복통 있으면 반드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큰 병원급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착상혈은 임신 몇 주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상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거야. 그게 아기집이 안전하게 딱 안착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인피는 뭐 계속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피가 나와도 아기 집만 안전하게 있으면은 괜찮은 건가요? 아기 집보다도 아기가 괜찮으면 괜찮아.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기는 엄청 쌩쌩한데 아기 집이 이렇게 밀려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자궁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좀 조심해야지. 예후가 별로 안 좋지. 과도한 운동 당연히 안 좋고요. 복압 올라가는 운동도 별로 안 좋고,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가 거론되던 건데, 사실 초반 태교 여행 진짜 안 좋습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 동남아에 얼마나 열대병도 많고 바이러스도 우리나라에 없는 것 바글바글하고. 나중에 애 낳으면은 여행 못 가니까
이게 근데 가는 거 그것도 아닐까요? 안정기 때 가지 않아요? 아, 중반도 나는 별로 반대야, 사실. 나는 그건 좀 잘못된 문화라고 봐. 양수천사께 검사하는 게 필요해요? 아, 필요해. 양수천자가 그 어떤 유전자 검사보다 제일 정확해. 왜냐면 태아 염색체가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뭐 니프틴이 AF틴이 다 추정 검사고 결국은 확진은 양수천자야. 양수천자는 만약 필요하면 꼭 해야 돼. 이제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이 나와요. 니프티라는 검사에서 고위험이 나오던가.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걱정을 하지. 양수천자라는 게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괜히 태아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나머지 피 검사는 다 그냥 추정이야. 산모 혈액에 섞인 태아 혈액의 일부를 가지고 보는 추정이고 진짜 확진은 결국 양수천자야. 태아의 진짜 유전자를 보는.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해야 돼. 근데 그 산모들은 질정제를 쓰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써도 돼. 다 써도 돼요? 다는 아니고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고 산모들이 항생제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 태아 신경계가 생기는 10주에서 13주까지인데 그때는 나도 모든 약을 조심해. 근데 초반에 너무 질염이 심하거나 균이 타고 올라가서 태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질정을 그냥 줘. 먹는 약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먹는 약도 14주 이후에 그냥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 오히려 감염이 더 위험하니까.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정도의 심함에 따라. 근데 산모라고 무조건 항생제 안 쓰는 거 아니야. 감염이 진짜 무섭거든.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은 산모라도 항생제 써야 돼. 아 근데 태아 금기인 항생제들도 있다. 그런 건 쓰면 안 그런 거 되지. 피해. 그런 건 피해야 되고. 임신 초기에 내가 피가 나면은 만약에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집에서 따로 처치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일단 그냥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좀 몸을 운신할 정도가 되면 산부인과 가는 게 좋지. 산모들 질초음파 초기 때는 보잖아요. 근데 10주까지는 질초음파 많이 봐도 돼요? 이거 내가 레지던트 때부터 진짜 나를 열받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니 뭐 출혈 있어서 초음파 보려 그러면 어른들이 보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질초음파 많이 보면 태아한테 안 좋다고. 어른들 생각은 초음파로 자궁을 쑤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초음파는 질 입구에 살짝 들어가서 그 초음파 프로브가 빛을 쏴 자궁에다 그 그림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궁에 직접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질 입구에서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위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상태 확인을 위해 꼭 보셔야 해요. 임신 중 출혈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반에 특히 임신 초반 12주 이전에 발생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으로 직접 초음파로 의료진이랑 같이 확인하시고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